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3,3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를 악용한 2차, 3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원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 기자, 먼저 유출된 개인정보가 3,370만 건? 이 정도 되면은 뭐 우리나라 성인 정보 대부분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팡이 지난 29일에 이제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내 성인 4명 중 3명의 정보가 유출이 된 셈입니다. 지난 3분기 기준 쿠팡이 집계한 활성 고객,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이제 쿠팡에서 구매한 고객이 2,470만 명인데 비활성 고객까지 포함한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제 고객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인데요. 다만 쿠팡은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그리고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고객 정보 유출이 시작이 된 게 지난 6월부터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제서야 파악이 된 겁니까? 네, 이제 쿠팡이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서 개인 정보에 이제 무단으로 접근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쿠팡이 이제 개인 정보 무단 접근을 인지한 시점이 지난 18일입니다. 그래서 무려 5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몰랐던 건지 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4,500명의 개인 정보만 유출이 됐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유출 규모는 3,470만 명, 그러니까 7,500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개인정보 유출이 많았는데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SK텔레콤도 있었고 KT, 롯데카드 뭐 줄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쿠팡도 보니까 뭐 늦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피해 규모도 좀 축소해서 보고를 하는 굉장히 비슷한 유형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이버 공격을 뒤늦게 알아채는 것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해킹 사고랑 비교해봤을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인데요. 이제 SK텔레콤의 경우에는 내부망에 해커가 침투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이제 5달이 지나서야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배경에는 서버 인증 취약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서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이제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최고 수준의 이제 보안 인증인 ISMSP라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과를 하고도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것도 그 앞서 말씀드리는 해킹 사고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 모두 ISMSP 인증을 받고도 해킹을 피하지 못해서 해당 인증의 이제 실효성을 두고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발표를 이제 번복하는 행태 역시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쿠팡은 지난 20일에 이제 고객 4,5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 주소, 주문 내역 뭐 이런 것들이 노출됐다라고 밝혔었는데 이제 29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3,300만 명으로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롯데카드도 정보 유출은 없다고 했었다가 한 달 뒤에 고객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이제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리고요. 본격 진상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지난달 20일부터 현장 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제 악성 코드 같은 외부 침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자 소행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 쿠팡 측 신고를 토대로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 A 씨를 이제 범인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A 씨가 지난 6월부터 이제 해외 서버를 통해서 개인 정보에 접근한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 A 씨는 현재 쿠팡을 퇴사해서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쿠팡에 따르면 A 씨는 해외로 나간 그 상태에서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제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이제 쿠팡 측에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금전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 씨가 이제 빼돌린 개인 정보를 이미 제3자에게 판매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당 직원이 지금 퇴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퇴사를 한 이후에도 인증키를
폐지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쿠팡이 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그 인증 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유효 인증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장기간 방치가 돼서 담당 직원이 퇴사를 한 뒤에도 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유출을 했다 이렇게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이번 해킹에 악용된 인증키 유효 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인증키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키 종류에 따라서 이제 매우 다양하다. 뭐 이렇게 애매한 좀 답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KT 해킹 사태 때도 이제 장기간 인증키가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서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쿠팡도 KT처럼 이제 장기 유효 인증키를 방치하는 바람에 내부 직원이 퇴사를 하고도 이를 악용을 해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까지 나온 걸 쭉 종합을 해보니까 내부 직원의 소행이다. 그리고 5개월 동안 몰랐다. 뭐 협박 이메일도 받았다. 이게 뭐 쿠팡 측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외부 해킹도 문제인데 이게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술 없이 한두 명의 직원의 일탈로서 얼마든지 수천만 명의 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쿠팡 관련된 그 사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거는 법경제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법경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형량이 어떻게 설계되고 페널티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위반 행위를 얼마나 하고 안 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법경제약이죠. 그래서 범죄를 줄이고 싶으면은 음주운전을 줄이고 싶으면은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연구하는 게 법경제약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단어를 뽑았냐면요.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피해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별로 묻지 않는다면은 거기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개별적인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과 돈과 사람 관리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3천만 명이 넘는, 3,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요. 개별적인 개인의 피해이기도 하지만요. 이 3,700만 명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준수하고 지키는 수많은 개인정보 동의들, 수많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가적으로도 생태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피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서 필요로 하는 사전적인 규제와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된 것에 책임지는 것들이 얼마나 가볍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되었는지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쿠팡이 과거에도 3차례 개인정보 노출, 유출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받은 게 과징금, 과태료 합쳐가지고 16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딱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경제약이나 한 단어로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위반돼서 문제가 생기면은 한 16억 원 정도 내고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도 어려우니까 소송을 하더라도 별다른 책임을 안 묻고 이러니까 이거를 수백억 원을 써서 수천억 원을 써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시스템을 구축할 니즈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한 번이면 모르겠지만 한 기업이면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는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을 반복하더라도 그 기업에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요. 그럼 이 비용을 그러면 누가 부담하냐면요. 나머지 모든 국민이 부담합니다. 아마 앵커님께서도 뭐 할 때마다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동의 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과 모든 기업들이 그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고객들의 정보가 밀집되어 있는 기업은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한 비용을 거기에 맞게 쓰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별로 안 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비용은 계속 국가와 공동체와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피해가 보더라도 여기에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방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책임을 안 지는 것과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느 정도 처벌을 받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집단 소송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쉬워지게 되어 있고요. 소송을 하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합의로 끝납니다.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안에서 정확하게 미국에서 얼마의 배상금이 될지는 사실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한두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한테 다 배상이 이루어지고 그 배상금을 보더라도 한국과 미국 소비자들이 그 배상을 받는
받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같은 서비스인 경우에도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기업들이 어떤 거에 비용을 쓰고 어떤 문제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는 실제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만큼의 책임을 지는지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쿠팡이 지금까지 얼만큼 많은 비용을 썼는지와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이 해외의 기업의 경우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지 사이버 보안 회사의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은 사실 숫자적으로 다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나머지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이번 사태는 물론 그 원인과 내용, 대처의 미흡함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3,700만 명이면 사실 모든 정보가 3,370만 명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다 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무력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개별적인 소비자의 피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공통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별 회원들이 개별 기업과의 관계에서의 피해 배상의 문제로 보고 그렇게 해결하게 접근하게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벼운 처벌받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문 기자, 근데 쿠팡의 소극적인 사과 이것도 비판이에요, 지금. 네,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쿠팡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거든요. 근데 보시면 중앙이 아니라 이제 홈페이지 맨 상단에 이제 작게 그 사과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표현 대신에요. 고객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단 접근이라고 하면 쿠팡 역시 약간 피해자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뭐 책임 회피를 위한 표현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또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문구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이제 쿠팡 이용 고객은 계정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제 그 유출이 아니라 굳이 노출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피해 사실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읽히고요. 그래서 가입자들은 이제 개인한테 주의하라고 떠넘기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결제 정보가 유출된 거 안 된 걸 그럼 과연 또 믿을 수 있냐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왜 유출이라는 표현을 안 했을까요? 의도적이라고 보세요? 네,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일정 시간 내에 피해 사실과 피해 유출 내용 모든 것들을 다 각각의 개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유출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이제 제3자에게 이것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노출이라는 표현은 사실 뭐 아다르고 어다른 거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아직 제3자한테 유출되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라는 아까 쿠팡 측의 공식적인 입장에 괴를 같이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표현은 결국은 그러면은 각각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유출이라는 것도 아직 불확정한 상태에서 그냥 위험성이 있으니까 알아서 주의를 하라는 뜻인가라는 면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실상에 대해서 여전히 확인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한 불명확성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소극적 사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3자한테 유출돼가지고 이것이 제3자에게 거래되거나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 조금 더 적확하게 표현하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책임지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문 기자, 근데 많은 분들이요 주변에서 얘기할 때 2차 피해 얘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쿠팡에 따르면 뭐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2차 피해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쿠팡 이용자들의 이제 불안과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와우 회원은 일단 해지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이긴 했어요.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이 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믿을 것이 없구나. 집 주소가 털린 게 제일 두렵고 뭐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 다 등록되어 있었고 그냥 약간 먹고 떨어져식? 그냥 문자 나 이렇게 했어. 그냥 통보식 소비자 기만일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올 들어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이미 많이 유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출된 정보를 조합을 해서 개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롯데카드에서 유출된 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이번에 쿠팡에서 유출된 뭐 이름, 번호
또 배송지 정보를 조합을 하면 한 개인의 이제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갖춰진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일단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쿠팡을 사칭하는 악성 링크를 보내서 클릭을 유도하는 스피싱 같은 2차 피해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정보가 이제 주소, 주문 내역 같은 배송 관련 정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택배 도착을 가장을 해서 악성 코드를 전달하려는 문자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주소를 악용해서 보낼 수 있는 뭐 법원 출석이나 과태료 납부 등의 형식으로도 이제 스미싱 공격이 변형될 수가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집단 소송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요. 네,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네이버에 보면은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준비 그 카페가 10개 넘게 개설이 돼 있고요. 이 중 일부는 이미 수만 명의 회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한 이들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와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쿠팡은 피해를 본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집단 소송이 어렵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집단 소송을 하게 된다. 가장 큰 쟁점 뭐가 됩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집단 소송이 가능한 요건인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라는 개념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송하는 게 집단 소송,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송, 집단 소송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 이슈로 해서 한 피해자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피해 배상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 소비자들한테 공통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룰이 적용되는 것인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룰이 적용되는 소송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 구입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배상 통지, 보상 통지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그런 소송 결과 누가 승소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들이 일괄적으로 소비자들에 지급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 요건에 이번 사안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 지금 노출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이제 그 자체를 이제 다퉈보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이게 결국은 제3자가 아닌 내부 임직원 중에 한 명이 그거를 가지고 나가긴 했지만 그것이 외부로 제3자에게 유통된 것은 아니다. 그럼으로써 실질적 피해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것 또한 제3자가 꼭 어떤 내부 직원이라고 제3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유출로 볼 수 있는지가 또 쟁점이 될 건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유출로 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 임직원이 이것을 임의로 접근해가지고 빼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객관적 사실관계는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해야 보상이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지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차액설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불법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서 불법 행위가 없었으면 있었을 상태와 불법 행위가 있었던 상태의 차이만큼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요. 그 손해배상액 인정을 이 원고, 그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사태에 있어가지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게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일부 이제 배상 사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즉 정신적 피해로 인한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고 정신적 피해는 특정한 금액으로 입증하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뭐 1인당 10만 원 이렇게 이제 인정되는 사례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집단 소송으로 해서 수년 동안 소송을 한 다음에 그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나서 일부 금액을 인정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쿠팡 차원에서 여기에 있어서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이고 더 이제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쿠팡이 나와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문 기자, 근데 이번 정보 유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쿠팡과 관련된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태들이. 네.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뭐 규정을 바꾸고 뭐 하다가 이제 불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 내에서 이제 불기소 압박을 받았다 이런 폭로가 나왔었고요. 또 심야 배송에 따른 이제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 기사의 과로사 논란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쿠팡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노동자가 7명에 달합니다.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분기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지난해에는 연간 매출이 4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 추구에만 집중하는 동안 과로사 같은 노동자 복지와 고객 정보 보호 같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성장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거셉니다. 그러니까 대외적 로비에 집중하는 행태도 이번에 도마에 올랐는데요. 쿠팡은 정부 대관 업무 등을 위해서 국회의원 보좌관 등 퇴직 공직자를 올해 18명 영입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쿠팡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봅니다.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기업들 좋은 서비스가 나와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성 어린 책임지는 자세로서 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이슈와 관련돼서는 사실 뭐 대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국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서비스로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현관문 사진도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런 구조로서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그동안 계속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슈들과 문제 제기들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하고 그것에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서비스라면 다 쓰지 않을 것인가라는 점에 계속 집중해온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정보 체계가 사실상 다 유출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책임지는 자세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대관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는 태도도 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을 우습게 봤다라는 말씀이 가장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